자, 안녕하세요. 6월 모의고사를 제가 요청 자료가 없어서 올리지 않았는데 그 7월 모의고사를 설명하면서 육모하고의 약간의 어떤 어, 비슷한 점이랄까요? 수능이 점점 더 그 이과적인 부분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문과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좀 비중을 실어주는 듯한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 영어를 최근에 들어서 보면 볼수록 그 인간의 그 문과적인 덕목이랄까? 어떤 능력치를 더 크게 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왜 굉장히 쉬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어렵게 그 말잔치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그게 지난 6월 34번 문제라면, 문송합니다라는 말은, 수능에서 없다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죠? 두 번째라고 할 정도로 문송합니다 보다는 그 문과 만세. 그죠? 그래서 아마 좀 해석하기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거는 좀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음악에 있어서 왜 보통 보면 빠바바밤이라는 그 베토벤의 그 5번 심포니 있잖아요. 그죠? 운명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빠바바밤 이게 뭔가 하면 주제음이잖아요. 그 주제음을 영어로 모토라고 합니다. 이거 어렵죠? 물론 이제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못 칠 수 있는데,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 맥락을 파악한 친구들은 좀 이해가 그러니까 쉽게 좀 맞추는 친구도 있고 아예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도 있어. 반이 갈렸어요. 우리 학원에서 그죠? 이 문제 맞는 사람 틀린 사람인데 맞는 친구들도 보면 어렴풋이 이거 같아서 찍었는 거고 완벽하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닌데 대충 이런 말인지 아닌가 싶어서 찍었다고 하니까 이게 요청 자료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제가 안 올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7월 34번 문제를 같이 하면서 아무튼 주제곡 있잖아요. 그죠? 그 음악에 왜 우리가 보통 뭐 K-팝이나 아니면 팝송이나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보통 그 곡의 주제음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exceptional example에서 이제 아주 탁월한 예가 바로 운명교향곡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빠빠바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주제곡 하나를 얻게 되면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우리 현대 우리 청소년 말로 개꿀이라고 하죠. 개꿀 영어로 여기서는 마일리지라는 표현으로 했다고 보면 돼요. 마일리지라는 표현이 공짜로 가는 어떤 그 글이잖아요. 근데 이 마일리지라는 표현이 왜 잘 되는가 하면 빠바바밤이라는 주제곡 하나를 얻게 되면 전체적 음악에 대해서 이 빠바바밤에 관련되어서 coherent structure 거기에 관련된 구조 음악을 가지고 전체적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멀리 이제 이 과정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요 주제곡 하나를 잘 만들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 모든 컴포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만들죠? 이 브릴리언트 워크에서 이제 주제곡이 들어간 하나의 음악 작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빠바바밤이라는 오프닝 이 주제곡이 결국에는 어피얼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엄청난 어떤 다양한 방식의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네, 음악이 전개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념을 잡았더라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었던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흐의 이제 퓨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그대로 한 달 후에 바흐의 퓨가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7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바흐의 퓨가를 문과의 최정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를 이과의 최정점 그 문이과의 최정점에 있는 이러한 예술 작품이나 어떤 과학의 어떤 최정점도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먹고 살만한 것에 대한 것은 아니죠. 그죠? 이거 몰라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재밌게 표현됐죠. 그죠? 우리 인간이 결국 이 지구를 프레베일이란 말이 이제 정복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하는 퍼펙트 example 인간의 능력에 대한 완벽한 example이 요게 이과의 최정점과 문과의 최정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최애의 음악은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죠. 그죠? 물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역학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송합니다라는 표현과 몇천 년 전부터 이제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높이 치부되는 반면에 문과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상상력을 하나의 스토리 개념으로 좀 낮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현대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과야 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죠? 과학적인 어떤 적성과 실제 문제를 푸는 그 사이의 링크는 분명하죠. 왜? 과학이 발달될수록 실제적인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문과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죠. 비유와 은유, 메타포를 추론하는 마인드라고 할까? 정서라 할까? 어떤 능력치라 할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문과적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 컬러와 텍스처를 얘기하는 거는 뭐죠? 미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뭐 미술 같은 거죠. 그리고 멜로디와 리듬 같은 경우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답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인지의 랜드스케이프, 세팅이죠. 배경을, 인지적인 어떤 배경,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치라 할까요? 풍성하게 하는 어떤 인지적 능력치를 컬티베이트, 함양하는, 도약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은 뭐다? 문과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과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 문이과를 굉장히 어렵게 말잔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아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그 문과적 이야기죠. 이 말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50% 해왔지 않겠나? 근데 보니까 바이탈이니까 중요한 게 아닌가 한데 한 50%죠. 근데 여기에 웰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90% 이상의 어떤 개연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문과라는 것이, 아니면 예술적 속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되어 왔다! 100% 되어 왔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너무 건방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이걸 이제 수능에서 뭐라고 표현했더라? 수택에서 보네. 개연성의 터치였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죠. 그죠? 이 아트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유연성과 직관의 유창성이라고 하나? 이걸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과 문과를 함께 발전시켰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창을 만드는 거는 이과적인 거겠죠. 뭐 쿠킹을 한다든지 휠을 만든다든지 비단조로서의 미사 음악이라든지, 그 문이과, 이거는 문과죠. 결국에는 시공간의 어떤 우리 인식을 갖다가 깨어버리는, 이거는 그 이과의 정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문과와 이과를 우겨내는 데 있어서의 발판은 뭐다? 예술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과의 어떤 능력치로 인해서 문과와 이과가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니, 이때까지 왜 문송합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글이 잘 안 읽혀지게 되죠. 그죠? 아무튼 여기 보면 천의 수백이니까 이게 수십만 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수십만 년을 걸쳐서 이러한 예술적 노력들이 인간 인식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 왔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발판을 준다고 하죠.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상상의 능력을 이제 훈련시킴과 동시에 이것을 어떤 혁신의 패culty, 잠재적 능력에 우겨 들어가는 것은 문과 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상상력, 결국에는 문과에 있지 않느냐라는 글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34번 문제 좀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뽑아가지고 같이 한번 수업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또 봐요.